현재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최근 폴란드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경악과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드디어 폴란드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 폴란드 국방부가 북부 지역의 그디니아에 위치한 해군기지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0대와 24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해외의 주요 외신 매체가 폴란드에서 벌어진 광경을 긴급하게 타전하고 나선 배경에는 한국 측이 당초 폴란드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초도 물량을 신속하게 폴란드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각국의 주요 매체들은 지난 8월에 한국과 폴란드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당도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크게 감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웃한 일본에서도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놓고 NHK를 비롯한 일본 매체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왔던 일본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일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로 잘 알려진 NHK는 올해 수주액이 무려 20조 원에 이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NHK는 거두절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과적으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2022년에 한국이 달성한 방산 수출 규모만 하더라도 이미 2조엔을 넘어선 데다가 조만간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가 세계 4위로 급성장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올해 방산 수출이 엄청난 급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뭐니뭐니 해도 폴란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올해 7월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서 자주포와 탱크를 조달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총액은 일본엔으로 1조 원을 초과하며 전차 580량과 자주포 648문을 비롯해 전투기 48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전차 등을 다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기 조달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조달처 중 하나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NHK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국경으로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연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직접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주변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폴란드에 앞서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무기를 그야말로 폭풍 구매한 탓에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 또한 해가 갈수록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인 산업연구원이 2022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산 수출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72.5억 달러, 엔화로 1조엔 남짓에 달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서는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이 8위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앞선 5년에는 14위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순위가 올랐습니다. 특히 NHK가 공개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추이표를 자세히 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02년에 수출을 급속히 늘려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2021년에는 그야말로 이전의 규모를 2배 이상 뛰어넘을 정도로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최근 5년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세계 8위까지 치솟았음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NHK는 올해 한국이 달성한 방산무기 수출 규모는 오히려 신기록을 갈아치운 지난해보다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최고의 위상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 위상에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올해 한국이 외국에서 수주한 방산무기 규모가 17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에 기록한 수출 규모보다 2.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공영 매체인 NHK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처럼 해마다 사상 최고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에 매진해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내용을 위해 생산하던 방산무기의 사용기한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만큼 그동안 공장 가동률이 멈춰버린다면 기술 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의 추진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NHK는 한국산 방산무기는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의 방산 제품에 비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데다가 한국의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수출 지원을 펼쳐온 덕분에
나날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하에서 관계부처 모두가 협력해 하향식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가 관여해 각국과의 협상을 쌓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신이 직접 현지에 방문해 그 나라 지도자와 다음 계약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로부터 큰 호평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상대국과 유연한 협상 방식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할 당시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 측의 K9 자주포의 하부 궤도 부분만 수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한국 측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흔쾌히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해당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중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조속한 실전 배치를 위해 현지 생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한국 기업들은 거절부터 하고 보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주문 내용을 세세하게 귀 기울여 줌으로써 수출 판매망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공영 매체인 NHK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의 이러한 성장 전략을 하루라도 빨리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본 향후의 안보 환경을 생각할 때 한국을 포함해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일본에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NHK는 지난 9월에 한국에서 있은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왜 그토록 한국제 방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외국에서 많은 군고위 관계자와 당국자 등이 방문해 제조업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한 국가에 강요와 조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는 가운데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조달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훈련기를 찾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 가능성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볼 수 있었던 시스템이나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모두 고품질입니다. 육상부대 장비의 현대화도 결정하기로 했고 무인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한국 방위산업의 이 같은 고도화된 수출 전략은 결국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엄청난 성과를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일본을 밀어낼 만큼 한껏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을 압도할 정도로 사상 최고의 위상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일본 정부가 절대 넋놓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력 상승과 경제 발전을 위해 줄곧 시선을 세계로 향해왔던 한국 국민들의 뛰어난 역동성이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에서 세계 각국의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